안녕하세요, 한가민입니다. 오랜만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주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6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232.2달러입니다. 확실히 2023년 초 1월 1일보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32달러까지 올라간 주가 때문에 엔비디아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3%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봉 기준으로 또 한번 주가를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주가의 조정이 무려 작년 10월까지 지속이 되었으나 그 이후로 엔비디아가 반전 추세를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기준으로도 모든 이동평균선을 뚫어내는 등 주가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닥을 찍고 점점 더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실적이 함께 콜라보를 이루면서 이러한 광경을 만들어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 결과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2월 22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넌갭 기준의 EPS는 0.88달러로 시장의 기대치였던 0.8달러를 무려 10%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6.05빌리언으로 딱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은 2022년 2분기에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정말 큰 우려감을 만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에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은 EPS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둘러싼 우려감이 다 완화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번 4분기에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보이면서 엔비디아가 바닥을 찍고 다시 성장 가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모습을 제대로 주주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적 발표가 난 다음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14%나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실적에 대한 기존의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와 함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챗 GPT로 촉발된 AI 산업을 둘러싸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CEO인 젠슨 황이 AI라는 단어를 무려 75번이나 언급할 만큼 엔비디아는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의 기업이기도 하며 그만큼 AI 분야에서도 탑급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6.05빌리언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3.6빌리언, 게이밍 부분이 1.83빌리언, 그리고 전문 시각화와 자율주행, 기타 OEM 부문이 약 작은 부분의 매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매출은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완전히 박살이 났던 게이밍 부분의 매출 반등세도 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지난 3분기에 비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매출 구조로 요약하자면은 데이터 센터가 오히려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반면 다른 부문은 지난 분기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수익성의 회복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난 2022년 3분기 때 매출 총이익률이 기존의 67%에서 56.1%까지 무려 10% 이상 하락하면서 수익성 자체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이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재고 상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기 때문입니다. 과거까지 정말 불티나게 팔리던 GPU가 코인 시장이 붕괴되고 경기 침체가 심해짐과 함께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만들었던 재고들이 다 이제 시장에 남아돌겠죠. 이 재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됐고 이것이 엔비디아의 수익성 악화로도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낮아진 매출 총이익률은 이번 4분기에 다시 66.1%로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고 상각 비용이 이번 4분기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데요. 그와 함께 엔비디아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도 3분기에 비해서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이번 4분기에 거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게이밍 부분의 매출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함께 게이밍 부분의 성장률도 정말 낮아졌다가 다시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게이밍 부문의 매출 자체가 2022년 초, 2021년의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게이밍 부분의 실적 회복은 앞으로 엔비디아에 있어가지고 시간 문제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도 박살이 났다가 4분기에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무려 잉여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1.74 빌리언, 거의 2조 원이 넘는 현금을 창출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25 빌리언가량 나왔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많은 현금을 창출하게 되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하지만 AI와 달리 자율주행 부문은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있어가지고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5%나 성장한 것이고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도 17% 증가한 2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분야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서서히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이 다 좋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를 먹여 살렸던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온 것인데요. 그와 함께 성장률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률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부문의 실적 악화는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 대한 우려감을 그렇게까지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와 함께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엔비디아를 많이 괴롭혔던 재고 문제도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재고 자산 자체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와 함께 재고 자산 회전 일수도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죠. 재고 자산이 쌓인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했고 그만큼 기존에 만들어둔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해결되려면은 시간이 지났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수요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2분기와 3분기 했던 것처럼 이 재고 자산을 처리하는 비용을 써가지고 재고 자산 자체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때 재고 자산 상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일단 엔비디아는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다시 수요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이를 둘러싼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젠슨 황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AI라는 단어를 무려 75번이나 언급하기도 하였죠. AI에 대해서 검색하기만 해도 우리는 뉴스에서 엔비디아라는 단어를 정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는 AI 산업과 엔비디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비디아의 주가에 너무나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실적 발표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2023년 가이던스인데요. 엔비디아의 2023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내인 7.5 빌리언,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왔습니다. 일단 가이던스가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을 할 수 있으며 매출 총이익률 예상률도 66.5%로 지난 4분기보다 더 높아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수익성의 빠른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할 수 있으며 가이던스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미래 EPS
EPS 성장성 예상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월가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장기 EPS 성장 예상치는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33%에 이를 정도로 정말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은 거의 EPS가 1년에 20%에서 높게는 30%가 넘어갈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곧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이 여전히 너무나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매출 성장률 또한 이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에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작게는 10%, 크게는 1년에 23%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렇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은 아직까지는 정말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붐 때문에 정말 높아진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죠. 덕분에 엔비디아의 PE는 135 수준까지 너무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1년 동안의 실적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포워드 PE는 무려 40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진했던 과거 실적과 미래 실적에 대한 괴리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면서 일어난 광경입니다. 일단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엔비디아를 판단할 때 포워드 PE를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은 과열이 끼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2월 28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무려 10빌리언,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1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총으로 따지면 10빌리언의 규모는 약 2%의 주가 회석이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러한 유상증자를 발표할 것인가요? 여기에는 아마 현금성 자산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13.3빌리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금액은 21.2빌리언인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컸는데요. 이렇게나 현금성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바로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10빌리언에 가까운 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서 엔비디아의 현금성 자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M&A와 성장 투자를 위한 많은 돈이 필요한 엔비디아로서는 다시 과거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가지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10빌리언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현금을 많이 조달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1년 전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가 유상증자를 피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한동안 다시 조정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결과가 너무나도 좋게 나오고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이전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많은 기관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256.4달러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 기관들의 목표 주가 줄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제가 가져온 것만 보더라도 이 정도로 많은 기관들이 다들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일단 잘리는 부분대로 이 정도만 가져왔어도 얼마나 기관들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좋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히나 몇몇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거의 100달러 넘게 상승시키기도 하는 등 일단 기관들의 평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투자자 포지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까지 크게 하락했던 주가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손바뀜은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요. 투자자 평균 평단가가 183달러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플러스, 즉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투자자 평단가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32달러 위로 진입한 신규 투자자도 많은 만큼 엔비디아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은 이 모든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 주요 내용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실적이라던가 각종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AI의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된 만큼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만큼 이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예상한 기관들의 평균적인 목표 주가 상향과 미래의 실적 전망치도 정말 좋은 편이고요. 그런 만큼 엔비디아의 밝은 미래를 여전히 믿는다면은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두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아직까지도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